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답답한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실 텐데, 저는 제가 어저께 이제 트위터를 보면서 가상자산에 관련한 뉴스들은 뭐 짜잘짜잘하게 몇 개가 나왔는데, 사실은 좀 올해 연말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어떤 그 미국 대선 이외에 더 중요한 문제가 사실 깔려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영국하고 이제 유럽의 브렉시트에 관련된 것도 결론이 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파장이 딜로 가든 노딜로 가든 분명히 그 파장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급속히 경제 상황을 급속히 냉각시킬 확률이 되게 높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어떤 그 중앙은행들은 IMF 통화바스켓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5대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를 거대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관해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돈의 값어치는 하락할 거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다음 통화 시스템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할 거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조금이라도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들이 지금 양적 완화를 어느 정도 했냐에 관해서 그래프상 수치가 나와 있는 건데, 되게 이례적인 게 뭐냐면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하나 보이죠? 빨간색 그래프가 뱅크 오브 캐나다예요. 근데 오히려 그 페더럴 리저브, 그러니까 미국 뭐 연방준비은행이나 아니면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아니면 뱅크 오브 재팬 뭐 아니면 스위스 내셔널 뱅크 아니면 유럽 중앙은행보다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발생될까요? 캐나다에 무슨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캐나다 현지에 있는 뭐 어떤 지인하고 연락한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이제 그냥 추측하기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뭐 호주에 있는 분들 아니면 뭐 영국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커먼웰스 에리아에 있는 그런 지금 국가들은 복지 수준이 우리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월등히 앞서 있잖아요. 그리고 세금 비율도 물론 높기는 하지만 주기적으로 이제 뛰어가는. 근데 제가 아는 분한테 이제 얘기 듣기로는, 그러니까 뭐 어떤 한 국가 같은 경우는 지난 10개월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이 창궐하면서 직업을 잃은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급여의 80%를 보전해 준다. 그래서 급여에 따박따박 들어왔대요. 근데 이게 앞으로 6개월은 50%만 보존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이 돼 있대요. 이게 다 사실은 저는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 금액 사실은. 네, 그래서 어쨌건 양적 완화를 멈출 수 없는 현재의 상태고, 실제로 여기 보면은 블룸버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유럽 중앙은행 여기 보면 라가르드 총재죠. 라가르드 총재가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돈으로 이제 뭐 부양해주는,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멈추지 않을 거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원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 민주당하고 그 어떤 지원금에 관해서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항공산업에 관해서 지원금에 관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에 관해서 선거가 끝나면 지원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하루 만에 말 바꾸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상원하고 하원이 같이 즉시 이제 판결을 내려서 25빌리언 달러만큼의 어떤 그거를 항공산업에 페이 관련해서 지원을 해줄 거다. 그리고 135빌리언 달러를 그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해서 이것도 보전해 줄 거다. 이것도 지원해 줄 거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사인하겠다고 말씀을 어저께 저녁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요거 때문에, 사실은 이 호재가 트리거로 작용해서 사실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1.87% 정도 뭐 다우존스, 나스닥, 뭐 S&P 500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8%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거든요, 사실상. 근데 제가 뭐 보는 의미는 뭐냐면, 똑같이 지금 S&P 500하고 똑같은 동조에서 뭐 커플링으로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돈을 지속적으로 푼다면 그 여파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강력한 호재로 가상자산 시장에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레미 얼라이어라는 분이 서클사 CEO죠. 이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초대 손님이 누가 나오냐면, 여기 보면 지안 카를로,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 CFTC 회장이에요. 이분이 전에 여기서 이제 최고 책임자였고, 현재는 이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그러니까 엑센추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이분이 코어 펀더예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인물이죠, 사실은. 근데 USDC에 관해서 이제 대담을 나눌 거고, CBDC에 관해서 대담을 나눈다. 근데 저는 디지털 달러라는 게 사실상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USDC 있죠. USDC를 골드만삭스가 만들어낸 서클사에서 찍어내고, 이 USDC가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최근에는 이제 코인베이스에 주로 많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사실은 저는 이게 디지털 달러의 근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베리 실버트나 DCG 그룹도 마찬가지로 같이 파트너십 관계로 서클사하고 이제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여기에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달러를 뭐 미국 정부에서 찍어낸다고 뭐 오피셜하게 발표해야 그게 공식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상 여기에서 사실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맥락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이번 달 15일까지, 그러니까 유럽하고 유로하고 어떤 그 브렉시트에 관한 논의가 만약에 진전이 만약에 없다면 12월 31일 날까지 그냥 브렉시트를 강행하기로, 노딜 브렉시트가 가든 브렉시트가 가든, 근데 노딜로 갈 확률이 조금씩 점점 높아진다고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이것도 4년 동안 이루어졌었던 일인데, 이게 사실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또 공교롭게도 15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우리 가상자산 시장한테도 사실 15일에서 20일 사이가 차트상이나 여러 가지 지표면, 그리고 파일코인에 등장하는 것도 사실 15일 날이거든요. 메인넷 런칭한다는 얘기가 있던 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15일이라는 숫자가 매칭이 된다는 거, 이거를 보시면 되고, 또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모회사인 회사가 빗소라는 거래소에 관해서 좀 소개를 하면서 극찬을 하고 있는데, 이 일하기 되게 좋은 회사로 뽑혔대요. 스타트업 기업 중에. 근데 여기서 뭐 사람을 구인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지원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빗소 거래소를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리플사하고 관련돼 있어가지고 리플이 투자했다, 빗소라는 거래소를. 그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빗소라는 거래소를 가시면 어떤 게 있냐면, 멕시코에서 가장 큰 거래소죠. 근데 이 거래소에 보면 페소 마켓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기축 통화니까 그 멕시코에. 근데 비트코인 있고, 이더리움 있고, XRP,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트루 USD, 그리고 마나코인,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GNT, 일명 골렘이라고 하는 코인 있죠.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다이라는 코인이 있죠. 코인이 몇 개 없는 와중에 여기 몇 개 없는 코인들 있죠. 여기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그래서 생뚱맞은 거는 마나코인하고 GNT, 베이직 어텐션이 알트코인 중에는, 시총 작은 거 중에는 들어가 있다 라는 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 코인베이스와 함께 멕시코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소에 투자를 했다. 이게 2019년 10월 15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근데 같이 투자했다는 것도 되게 웃기죠. 리플사하고 코인베이스가. 그리고 DCG 그룹도 같이 이제 여기에 이제 빗소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코인베이스와 점프캐피탈 비롯한 주요 투자자들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 여기까지 이번에 같이 투자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이제
빗소라는 거래소에 리플이 투자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남미 쪽에 ODL하고 관련돼 있는 볼륨이 증가한 핵심에 되는 어떤 그 영역을 차지하는 거는 사실은 빗소라는 거래소다. 그래서 향후에도 빗소라는 거래소의 움직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리플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플레어 네트워크, 스파크 토큰의 지급에 관해서도 빗소가 어떻게 발표를 할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2019년도에 나왔던 그런 뉴스인데, 리플은 빗소와의 파트너십이 2014년도 이 회사 설립 초기부터 시작되었다면서 이 회사는 결제를 위한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리플넷의 미국 멕시코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초에 리플은 머니그램과 함께 온디맨드 유동성 ODL 기능을 멕시코에 출시를 했는데, 이때 빗소가 핵심 거래소 파트너였다고 리플은 덧붙였다. 자, 리플 투자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시고, 자, 또 브렉시트하고 관련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여파가 파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셜 먼슬리닷컴이라는 데 나온 건데, 은행들이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에서 1.6조 달러를 이동시켰다. 유럽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 회사는 7,500개의 일자리와 함께 자산을 EU 지점으로 옮기고 있다. 자, 어니스트 영이라는 빅4 회계 법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했는데, 영국에서 운영되는 금융 서비스 회사는 브렉시트에 앞서서 1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과 약 7,500명의 직원의 유럽 연합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어니스트 영에서 이걸 발표한 거는 10월 7일 날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에 발표를 했어요. 벌써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보리스 총리가 어저께 저녁에 그 얘기를 하기 전부터 이 얘기를 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고, 기업들은 이제 12월 31일 EU 탈투를 앞두고 영국에서 직원과 운영을 이전하는 계획과 국경을 다시 폐쇄하는 코비드19 봉쇄 조치에 두 번째 물결이 발생할 수 있는 계획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피난을 갔다. 유럽으로. 그래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거는 더블린,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룩셈부르크. 참고로 룩셈부르크 쪽하고 싱가포르 쪽으로 영국에서 많은 금융회사,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이전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의 JP모건도 마찬가지로 유럽으로 이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JP모건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브렉시트가 노딜로 움직이든 뭔가 이 파장이 부정적으로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거대한 양적 완화가 영국이 됐든 아니면 유럽에서 특히나 진행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이치뱅크에 관련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극장 산업에 관해서 오늘 아침에 CNN에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자, 여기 보면 띠어러들에 관해서 여기 보면은 미국 극장들의 3분의 2 정도죠. 66%나 69% 정도가 올해 연말까지 문을 닫을 거다. 파산할 거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66%는 직원을 잃을 거다. 66% 정도는 이제 감원될 거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어쨌든 CGV 상가가 우리 주변에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상가가 들어오면 여기에 임대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되게 솔깃하잖아요. 과거에 이 극장 산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 CGV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이 요즘에 되게 잘 가나요? 호황이 나요?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되게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저는 이제 앞으로도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여기서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주기적으로 이런 전염병 사태가 주기적으로 되게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극장 산업은 점점 더 감소하고, 특히나 극장에 가지 않아도 스트리밍 서비스가 얼마나 요즘에 잘 돼 있어요.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그런 것들이. 거기다가 VR
기기도 엄청나게 지금 페이스북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되게 저렴한 가격에. 400달러가 안 되는 가격에. 자, 그러면 이 여파는 결국엔 이 상가 산업의 붕괴를 또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가 하나 분양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금이 다 가지는 분이 어디에 계시겠어요? 그럼 5억은 자기 돈 갖다 한다. 5억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론 받아서 한다. 그럼 이자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 이상 나가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가 하나 잘못 매입을 하면 나중에 이거 팔지도 못해요. 전 차라리 이런 거 불확실한 어떤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이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정고까지 가는데 프리미엄 싹 다 빼고 예전에 이제 프리미엄까지 얹어진 가격에서 2,7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죠. 한국 같은 경우 40%가 넘는. 근데 프리미엄 싹 다 빼고도 마이너스 46%,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76%, XRP는 마이너스 93%예요.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캐시가 94.90%,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87.54%. 자, BSV는 빼고 제끼고 에이다가 마이너스 92%. 자, 그쵸? 얼마나 마이너스 난 게 많이요. 공백을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차라리 어슴푸레한 상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에 관해서 이미 투자를 진행하셨거나 아니면 물려 계신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코인을 사실 보유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점수를 뭐 나쁘지 않게 받고 있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한테도 항상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이죠. 오늘 오후 정도가 아마 미국 시간으로 아마 오후 정도가 늦은 밤 정도가 될 텐데, 비탈릭 부텔린이 직접 나와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 Q&A를 진행할 거다. 그래서 이더리움 2.0에 관한 진행 상황하고 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에 관해서 직접 말을 할 거다. 그래서 사실상 비탈릭 부텔린이 ERC20 중에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하는 코인들이 몇 개 없거든요. 뭐 OMG 네트워크나 뭐 근간에 보면 카이버 네트워크나 아니면 스테이터 네트워크스 이 외에는 많이 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 코인을 투자하셔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세요. 무슨 일이 있나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자, 그리고 리플사가 미국이 어떤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규제안에 관해서 명확성이 계속 안 나오니까 미국을 벗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리플사의 코어 펀더인 크리스 라르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영국이나 스위스, 싱가포르 아니면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넘어간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싱가포르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이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괜히 XRP를 투자를 했나.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살아남을 것 같은데 끝까지. 이 코인 같은 경우도 75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2020년에 폐쇄되었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중요한 건 이번 달이 FATF 권고안이 확실히 끝을 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뭐 여러 가지 것들, 규제안에 관해서도. 그래서 아마도 세계 각국 정부에서도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반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규제안이 확립되지 않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75개가 아니라 뭐 전 세계에 있는 뭐 스캔 거래소들은 다 사라질 거니까 지금부터 안전한 거래소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다 옮겨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 공동 창립자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냉전에서 패배하고 있다. 그냥 답답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시겠죠. 그래서 리플의 회장이 중국에 대한 블록체인 군비 경쟁에서 패배한 미국 의원들을 강탈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술적인 측면이나 블록체인 뭐 어떤 특허권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중국이 미국을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중들한테 블록체인에 관한 어떤 그런 것도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이고, 채굴 시장에 관한 것도 앞서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뭐 항상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을 항상 중심에 두고 앞으로도 미국이 굳건하게 군림할 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항상 이 에너지의 이동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영국으로 갔고,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넘어왔었고, 미국에서 지금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근데 미국에서 뭐 중국을 뭐 키워준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 영국이 미국을 키워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또 안 하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과거 역사는 또 얘기를 또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일본 금융대기업 SBI가 타오타오 아모아 거래소를 인수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뉴스가 나온 게 언제냐면 2019년 5월 27일 날 나온 뉴스인데, 야후 재팬이 배후에 있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타오타오가 런칭됐다, 이런 얘기가 이때 있었어요. 그래서 야후재팬은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뒤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미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고, 이번에 SBI가 타오타오를 인수했다. 그리고 자웅동체로 소뱅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참고로 타오타오에 있는 타오타오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들은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XRP가 있고, 자,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캐시가 있어요. 이 5개 코인. 그래서 내가 진짜 보수적으로 이 시장에 접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만 그냥 사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리고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까지. 이거는 타오타오 거래소뿐만 아니라 대형,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약간 그 네임드 있는 가상자산 뭐 V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은 전체적으로 공통되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만 조사해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킹된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이 암호화폐 입출금을 재개했다. 지난주인가? 해킹됐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입출금을 다시 재개한다.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운영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되게 석연치 않은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이것도 사실 믿지 않거든요. 비트맥스에 관한 얘기도 그렇고 쿠코인 뭐 해킹됐다는 얘기도 시장에 패닉을 주기 위한 하나의 뭐 장난질이라고 저에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10월 3일날 쿠코인 경영진이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해킹의 용의자를 찾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쿠코인의 담당자는 코인텔레그래프 뉴스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끝맺음이 나더라고요. 해킹 사태가 벌어지면.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이 다시 긍정적으로 흘러가면 항상 또 그냥 없었던 일같이 또 되더라고요. 한국의 디지털 원이 내년 유통 단계를 시작할 거다. 근데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다 가리고 있죠. 근데 해외 외신에서 이런 식으로 또 나오네요. 이는 중국의 지속적으로 모퉁이에 있는 디지털 위안화가 마침내 출시되고 한국 상인들이 결제 수단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와 함께 해당될 수도 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유추를 하건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만약에 원화로 된 CBDC를 만약에 유통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거는 카카오를 이용할 거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 중국은 이미 어떻게 보면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에 관해서 저는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페이페이하고 라인페이가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상 이게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동아시아가 단일 경제 체제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만 이제 플랫폼만 바꿀 뿐이지 사실 여기서 오가는 숫자는 똑같죠. 공통되게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16년 수준의 엄청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스파이크가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머지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위로 크게 가든 아래로 좀 떨구든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맞다.
근데 어쨌건 저 같은 경우도 슬금슬금 뭐 현금이 있는 거를 야금야금 지금 뭐 어저께도 그렇고 조금 떨어졌을 때 매집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리얼비전 그룹의 CEO인 라울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아마 여러분들 이분 성함을 뭐 간간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트위터에 본 거를 조셉영이라는 분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바로 인용해서 이제 쓰신 건데, 비트코인이 30일의 역사적 변동성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20% 볼륨이 7회를 기록했었는데 6배의 가격이 즉시 상승을 했고 몇 달 만에 80%의 상승이 있었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리고 한 번은 가격이 급락을 했었다. 어느 쪽이든 곧 큰 움직임이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라울팔이라는 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한 말씀들을 다들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긍정적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를 생각해서 저는 뭐 지금도 야금야금 사고 있고, 비트맥스의 행동은 주류 기관을 놀라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 CBOE 상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맥스는 오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일 추가적인 규제 결과를 의미합니다. 쿠코인이 정상적으로 지금 다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출금할 수 있는 거에 관해서 다시 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전면적으로 점진적으로 오픈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비트맥스도 여기 관련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물들이 뭐 미국 정부한테 기소를 당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시장이 긍정적으로 풀려가면서 또다시 이제 말을 번복하는 뭐 어떤 반전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맥스에 관해서 지난 몇 년간 가만히 뒀던 거를, 어떤 그런 거를 왜 갑자기 지금 와서 태클을 권하는 거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시기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 처참하죠. 뭐 다 마이너스라, 매일매일 마이너스라서 내가 이걸 왜 사야 돼라고 이제 뭐 생각하실 분 있겠지만, 저는 어저께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조금 샀어요. 지금 올라간 가격에 산 게 아니라 어저께 조금 떨어졌을 때 좀 매집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뭐 결과물은 분명히 나오겠죠.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은 뭐 기관 투자가들은 되게 좋은 눈으로 바라볼까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결론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영국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주요 핵심은 파일코인 메인넷이 진짜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훈풍이 돌지 지켜봐야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세요. 감사합니다.